빵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한 남자. 가진 것 없이 시작했기에 성공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사장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다. 돈의 논리에 딱 파묻히니까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초 잰다. 10초에 33원인 거 알지? 시간이 곧 돈이었습니다. 경쟁 업체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우선적이고 극단적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나밖에 몰랐던 아주 온고지.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성공해도 사실은 안 돼요, 보니까. 지금은 아예 꿈도 못 꾸죠, 그런 거는. 네. 실패했던 과거를 벗어던지고 제대로 성공을 거머쥔 남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박 가게의 사장이 됐습니다. 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있는 거. 아니 이거를 이거는 조절해야지. 앞에 다 사가니까 사갈 게 없잖아. 없어요. 안 그래 못 사요. 그냥 다 넣어주세요. 그냥. 못 골랐죠? 어떻게 고르셨어요?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지 고를 수 있는 상황이네요. 손님들의 찬사는 기본. 은인이시죠 뭐. 내리막 인생을 역전시킨 그의 비결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도 많이 해봤고 또 남들이 또 성공한다는 것도 따라도 해봤는데 오히려 남들이 하는 거를 반대로 거꾸로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네.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꾼 후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데요. 돈밖에 모르던 아빠의 거꾸로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갑부가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런데 오가는 이 하나 없이 영 썰렁하기만 한 가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가게 앞으로 의문의 차량이 나타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를 건넵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은밀한 거래 현장이 포착됐는데요. 뒤이어 등장한 또 한 대의 차량. 이번에도 수상한 행동이 계속됩니다. 자연스레 무전까지 주고받는 모습이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미스터리한 가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매장 입구가 아니어서요. 네. 매장 입구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으로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속절없이 내쫓긴 후 반대편으로 돌아가 보니 이게 무슨 일이죠?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신 거예요? 이게 3시부터 이게 매장을 오픈을 하거든요. 늦게 오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주르륵 이렇게 딱 문 열기 직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물건을 쟁취하기 위해 밤샘 줄서기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같네요. 아니 지금 줄에 맨 앞에 서 계시네. 네네네. 제일 먼저 오셨나 봐요. 제가 학원 강사라서 네. 3시 반까지 출근이에요. 예. 근데 3시에 문을 여니까 네. 1등으로 안 서면 저 못 사가지고 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찍어주세요. 네네.
긴 기다림 끝에 문이 열리고 온 동네를 들썩이게 한 정체가 뭔지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해 볼까요? 잠깐만요. 저희 줄을 오래 서 있어서 줄을 좀 서 주시면. 아니 저 잠깐 촬영 좀 하려고. 하여튼 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매불망 치열한 경쟁 끝에 만난 건 바로 빵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모양과 고소한 냄새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빵. 부드러운 빵부터 한 입 베어 물면 꽉 찬 식감이 일품인 곡물빵까지 취향 따라 골라 먹는 매력에 군침이 절로. 풍성한 재료로 유혹하니 손이 가는 건 당연지사겠죠. 전부 다 먹을 거야. 빵빵빵. 덕분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매력에 푹 빠졌다네요. 아니 이 빵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시는 거예요? 먹으면 자꾸 생각나요. 맛있어요. 인기몰이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아이 가지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이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 줄까지 서서 빵을 사주세요? 아, 건강한 빵이라고 하니까 임신했으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한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웃으면서까지 사고 있습니다. 남들 주기도 하고 저도 먹고. 짜마타 팬이에요. 치아바타라고요? 보통 빵 반죽에 들어가는 달걀과 우유, 설탕, 버터를 빼고 밀가루와 소금, 물을 주재료로 만드는 치아바타는 이탈리아의 전통빵인데요. 납작하고 가운데가 푹 꺼진 모양이 마치 슬리퍼를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치아바타를 만든 주인공이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이 서민갑부에서 왔는데 예, 아유, 여기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서민갑부 맞으세요? 저희 찾는? 서민은 맞고요. 예, 갑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빵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마성의 남자 유동부 씨입니다. 맛은 물론 동부 씨의 기분 좋은 미소까지. 절로 지갑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골라야 되니. 너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전리품을 획득한 손님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매장에서 팔기 위해 준비했던 상품들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때까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런 슬픈 소식이. 저 한 20분 뒤에 나온다 그래서 다시 왔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다 보니 이 정도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네요. 아 근데 손님들이 진짜 엄청나게 오네요. 예, 이제 충성 고객이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빵이 지금 선정돼가지고. 문을 연 지 42분 만에 모조리 완판이 된 빵집. 과연 얼마나 많이 팔렸을지 기대가 됩니다. 173만 2,400원 나왔습니다.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올린 매출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가게가 한산해지자 다시 빵을 진열하는 갑부. 갑자기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일이죠? 아무렇지 않게 빵을 가져가는 남자에 또다시 등장한 무전기까지. 올리브 하나, 깜빡이 하나, 스틱 하나요. 고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고객님들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딱 킵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어느 손님 도착했습니다. 물건 갖다 드리려면 이제 직원들이 딱 가서 딱 전달해드리고 들어오고. 매장 판매뿐 아니라 선주문 후 픽업해가는 빵 드라이브와 퀵 서비스를 도입, 판매 방식을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숨가빴던 시간이 지나고 작업장을 찾은 동부씨. 치아바타 반죽 위에 속 재료를 얹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장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었나요? 한입 크기로 손질한 단호박을 고르게 올려주기 위해 직원이 총출동했습니다. 기계 작업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빵계의 스테디셀러 단팥빵까지 치아바타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요런 걸 좀 찍어주세요, 요런 거.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기술자 같잖아요, 그죠? 현란한 칼솜씨를 뽐내는 갑부. 재료가 잘 익도록 한입 크기로 잘라 삶아주는데요. 물 색깔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설탕이 아니고요. 말티톨이라는 당뇨 환자들이 드시는 전용 당이에요. 이 당은 드시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단맛이 나지만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그냥 배출하는 특수당이거든요. 설탕 대신 비싼 식재료를 고집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홍합고구마 넣고 갈게요. 아픈 사람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딱 흉선암으로 판정을 받고 밤에 잘 때 이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물을 먹으면 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막 득득득 긁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 이탈리아 빵, 치아바타라는 좋은 빵이 있다. 이게 그리고 건강한 빵이다. 우리 아들이 먹어서 간지럽지 않은 빵이겠다. 그래서 이왕에 만드는 거 우리 아들이 먹어도 괜찮은 빵을 만들어 보자. 좋은 원재료에 대한 고집은 갑부가 처음 빵집을 열 때부터 지켜온 원칙.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빵을 만든 결과 손님들도 믿고 찾기 시작했죠. 입소문과 함께 고객의 요구에 따라 빵 종류도 다양해졌다는데요. 플레인 치아바타를 변형시킨 피자 치아바타와 먹물 치아바타, 호밀로 만든 치아바타까지 남녀노소 취향에 맞춰 21가지에 달합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동부씨의 레이더망에 무언가 포착됐는데요. 빵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일단 사무 쪽에다가 얘기해줘. 택배 못 나간다고. 이거 다 버릴게요. 영문모를 갑부의 지시로 가차없이 버려지는 빵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아깝게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글루텐이 좀 덜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솟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납작해요. 이거는 나갈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아니 맛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껍질도 두꺼워지고 이게 원래 쫀득쫀득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이거 좋아하시는데 그 식감이 안 나와서 이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총 몇 개지? 60개 넘어요. 택배는? 택배 39개. 39개. 버려지는 빵 가격만 150만 원이 넘습니다. 빨리 부셔버려야 그 유혹이 사라져요. 저희 사장님한테 전수받을 비결이에요. 망치면 바로 폐기해라. 절대 밀은 갖지 말고. 그래서 저희는 그 원칙을 항상 지키고 있죠. 항상 갑부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직원. 혹시 동부씨의 뒤를 따르는 수제자인가요? 제 아들인데 네,
기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근데 주로 2층에서 주로 많이 근무를 해요.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한외모하는 제빵업계의 새싹 5년차 직원이자 아들인 혜정씨입니다. 망설임 없이 빵을 버리는 부자. 그런데 망친 직원에게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물건이 한번 이제 망쳐지면 그 망친 사람 엄청난 미안함에 시달리잖아요. 20몇 명이 다시 한번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좀 하면 진짜 이게 가랑잎 하나 딱 얻는 순간 그냥 확 무너지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부 씨가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다녀오세요? 아, 저쪽에 카페 가가지고 그 음료수 40잔 가져왔어요. 내가 이거 잘못한 직원을 혼내는 대신 과일 주스를 사서 돌아온 갑부. 덕분에 매장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신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원래 이렇게 자주 사주세요? 시대대로 많은 이유들로 사주세요. 네, 이유를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 보면. 사장님, 또 사고를 쳐주네요. 이게 뭐예요? 오늘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기 깜빠뉴. 현유를 망쳤잖아요. 일단은 나눠줘 그냥. 망친 기념으로? 너무 많이 샀잖아요. 이게 몇 잔이에요? 아니, 어휴, 어떡해. 한 10몇 명. 인심 썼다가 날벼락을 맞은 동부 씨. 근데 사장님이 좀 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저희도 기쁠 수가 있는데 빈도수가 좀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가끔은 좀 자제해 주셔도 안 사주셔도 저희 기쁘게 일할 수 있는데 좀 돈을 아껴서 주셨으면 좋겠죠. 이럴 땐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 속이 상한 동부 씨가 남몰래 글러브를 꺼내 끼는데요. 블라인드 뒤에 숨어있던 것의 정체는? 샌드백은 왜 숨겨놓은 거죠? 전에는 제가 열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안아줘요. 빵 태운 놈, 나한테 잔산한 놈.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냥 풀리는 거죠. 사실 과거의 동부 씨는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명동 압구정, 강남, 테헤란로, 가로수길 이런 쪽에 한 500에서 700군데를 카페를 납품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사람들이 제 관심사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관심사가 아니고 매출, 거래처 이게 관심사였어요. 7년 전 조각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카페에 납품하는 제조 공장을 운영했던 갑부. 그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자, 인건비가 10초에 33원인 거 알지? 지금부터 몇 개씩 만드는지 세볼 거다.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는데요. 덕분에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단가 싸움이거든요. 남들이 10명으로 100만 원어치를 만들면 나는 10명으로 110만 원어치를 만들면 내가 납품 단가를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 오로지 이제 모든 거는 저 머릿속에는 이제 생산성으로만 꽉 차 있던 사람이죠. 악착같이 이익을 높이는 것이 성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동부 씨. 그런데 사장님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니들 다 어디 가? 사람을 기계처럼 다룬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지금 보면 너무 어이가 없죠.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10초에 33원 해가지고 막 들이대면 야, 내가 지금 미친 거죠, 사실은. 지금 아마
이 방송 보면 저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때 저랑 일했던 사람은. 미안하죠. 늦은 오후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둘 내부를 가득 채우는데요. 대체 이게 몇 개인가요? 동부 씨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오늘 저기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평소보다 아이스팩을 조금씩 더 넣으라고. 매일 오후 이어지는 택배 작업. 매장으로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손님들의 요청에서 시작했는데요. 이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전국으로 가정집으로 택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만들어서 오후에는 이제 6시 반까지 상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싸야지만이 시간을 맞춰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하루에 보내는 양이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어온다는 택배 주문.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차에 싣는 것도 일입니다. 아니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오죠, 매일. 매일 와요? 예, 택배 실으러 매일 오죠. 아니 여기가 택배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럼요. 하루 2차요. 하루 2차요? 네, 300개 이상.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택배기사. 덕분에 수입도 꽤 짭짤하다는데요. 차량 2대가 합세해야 물량을 겨우 소화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닭갈비 업체보다 매출이 높은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실화인가요? 온라인까지 점령한 동부 씨의 치아바타. 연매출은 무려 24억 원에 달했는데요. 지방의 작은 빵집이라고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치겠네요. 밤이 늦어서야 보금자리로 돌아온 갑부. 오셨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꼼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내, 집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들은 뒤늦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수저 따로 새로 사신 것 같은데 일부러? 잠깐만. 뭘 뭐야? 싫어 이거 말고 내 거로 먹을래. 없어요. 손이 안 맞아. 저거 내가 고를게. 없어요. 아니, 파란 거가. 아니 아예 없다니까. 뭐야 이거 하나 진짜 뭐 엉뚱한 미치겠네 참. 왜 그래? 내 쓰던 수저를 줘야지. 모르셨을 때는 단체 숟가락을 먹어야지. 아니 좀 회사에서랑 집에서는 좀 다르시네요. 뭐가 다르? 나는 항상 일정해요. 나는 룰이 똑같아. 뭐 다른 거 없어. 아니 난 내 수저를 찾았을 뿐인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게 아니 결혼할 때부터 가져온 수저를 숟가락 하나에도 티격태격하는 동부 씨와 가족. 사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족이 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네. 가끔. 가끔이요? 네. 나는 뭐 우리 집에 누구 오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남의 집에 내가 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도 아드님인데 왜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죠 이제. 이제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언어 표현이 그러세요. 아빠 우리 집 오세요. 그러면 나 남의 집에 안 가. 그러면 주변에서 왜 남이에요? 이러면 몰라. 그러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지. 우리 집 외에는 다 남의 집이에요. 6년 전까지만 해도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일이 어색하기만 했던 가족. 더군다나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는 더 엄하게 자식들을 대했던 터라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바깥에서 만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오늘 참 이상하다,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두려움.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도 하나 딱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빵 제조 공장에 이어 베이커리 카페까지 사업을 확장한 동부 씨. 하지만 잘못된 경영으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7번째 사업마저 실패하고 맙니다. 억대의 빚만 남게 된 상황. 생계를 위해 아내는 일터로 나섰고 가정 내에선 불화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망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소통의 문제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힘든 시간이 오래 됐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딱 겹치니까 탁 터지는 거죠. 예. 막 가정이 깨진 건 아니지만 이 관계가 완전히 이게 어그러진 상태. 그 무렵 군대에 있던 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좀 이상하네. 급작스럽게 나타난 아들의 병. 유태정, 정신 차려! 유태정! 가슴 통증을 호소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뭐 보통 같았으면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때는 뭐 너무 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아, 네 하고 전화 끊고 그냥 저는 일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때는 이 마음에 감각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에 완전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눌리니까 그리고 또 별 생각 없이 이제 병원에 가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흉선암입니다. 바로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가슴을 열고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들. 길어지는 간병에 지친 가족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졌죠. 부모님이 너무 다투시니까 몇 년 동안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말을 아예 안 해요. 제가 보는 바로는 한마디도 집에서. 제가 아프고 나서 그때가 우리 가정의 제일 위기였죠. 근데 이제 그때도 원망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고. 방사선 치료를 하던 어느 날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아들 태정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친구가 합기 도장을 하는데 일당을 10만 원씩 준대요. 대화다운 대화가 불가능했던 아빠와 아들. 설득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동부 씨를 짓눌렀습니다. 자식이 죽으러 나가는데도 가지 말라고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차피 얘기를 해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단절된 그런 관계. 완전히 그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이 다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니까 뭐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는. 어린 시절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며 자랐던 동부 씨.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는 그에게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술에 깊게 취해 골아떨어진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도망을 간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소통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이제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는 그걸 제가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저가 자식들을 또 그렇게 키웠다는 거를 제가 몰랐죠. 뭐야, 너 어거잖아.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다시 돌아보게 된 가족. 이제는 조금씩 서로를 보듬으며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야? 예? 진이 같은데? 난가?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5개월 말쯤에 아랫니가 나오다 7개월 12일엔 기어다녔대. 어머! 떠올리기 힘든 나날보다 좋았던 날들만 추억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가장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는 바로 동부 씨인데요. 이른 출근이 이젠 익숙하답니다. 그런 그가 만사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결관리. 쿨한 사장이지만 이것만큼은 직원들에게 강요한다네요. 이제 이거 하면 이건 출퇴근 카드가 아니라 이건 먼지털이 했다는 그 표거든요. 이걸 꼭 찍어야 됩니다. 이걸 찍어야 돼, 직원들이. 갑부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빵을 반죽하고 숙성시키는 1층 주방. 그런데 벌써부터 땀이라도 나는 걸까요? 에어컨부터 켭니다. 딱 그날 온도를 봐서 하나만 틀어놓고 갈 때도 있고 2개를 틀어놓고 갈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가 안 되면은 이제 오늘 그 1,200에서 1,400만 원치 빵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딱 몸에 밴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춰줘야죠. 치아바타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내 온도. 항상 25도씨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면 빵을 함께 만들 직원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재료 계량을 하는 갑부의 곁엔 이제 아들 태정 씨가 함께 하는데요. 반죽을 위한 밀가루부터 준비하는 부자. 오늘 만드는 것은 어떤 빵인가요? 뺑페이장 계량하고 있습니다. 태정 씨의 제안으로 시작해 이젠 매출의 1등 공신이라는 뺑페이장. 통밀가루를 반죽으로 만든 후 몸에 좋은 곡물을 더합니다. 5가지 씨앗을 넣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는 뭐 귀리, 뭐 오트밀 이런 아주 몸에 건강한 것들을 치아씨드, 아마씨드 이런 걸 같이 넣어줍니다. 그런데 반죽을 만드는 와중에 넣는 정체불명의 덩어리. 난데없이 등장한 이 반죽은 뭐죠? 네, 빵에는 이제 주로 이스트 발효하는 데는 이스트 한 가지만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르방 또는 중종처럼 자연 발효종, 뭐 천연 발효종이라고도 하고 자연 발효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죠. 그게 치아바타의 2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리 효모를 넣어 만들어 놓았다는 사전 발효 반죽. 빵을 부풀게 하고 맛과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효모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실온에서 2번의 발효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분 후에 이제 밀어펴기를 해서 이제 성형을 하는 거죠.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죠. 아, 언제 만드세요? 빵은 발효입니다, 발효. 인위적으로 빨리 발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실온에서 천천히 오래 발효를 시킨다는 갑부. 여러 종류의 효모가 더 많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발효가 끝나면 40여 분의 성형 과정을 거친 뒤 반죽을 긴 타원형으로 말아 모양을 내면 끝. 이제 맛있게 구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빵 공장을 운영했던 때와는 달리 번거로운 수작업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갑부의 빵. 시간과 정성이 8알을 차지하네요. 굉장히 크죠. 이게 한 22조각 정도 나오는데 샌드위치용으로 많이들 드시죠. 빨리 만드는 빵에서 벗어나 느린 빵을 추구하게 된 갑부. 예전과 다른 모습은 이뿐이 아닙니다. 처음에 레시피를 고수하는데요. 비싸도 작은 병에 든 재료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쓰는 좀 큰 통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절대 안 되죠. 아니 뭐 그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기준은 항상 이제
있으니까요. 예, 우리 아들한테 먹였어야 되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 양심에 허락이 안 되죠. 예. 동부 씨가 과거와 다른 빵을 만들게 된 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의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요양을 위해 춘천으로 온 부자. 수중에 남은 돈은 36,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좋아하던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했던 아들.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만 먹으라며 사준 것이 화근이었죠.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부 증상으로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 기준으로는 그건 먹으면 진짜 절대 안 되는 그 식품 중에 하나인데 맨날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불쌍하잖아요. 또 오래간만에 이제 어디 나왔으니까 하나 사 먹였어요. 야, 한 3분 지났나 막 몸을 막 이게 긁는 게 아니에요. 막 쳐는데 그냥 보는 거 자체가 너무 그때는 제가 안타까웠죠. 아들이 좋아하는 빵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었던 동부 씨. 주변의 추천으로 치아바타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습득했던 제빵 기술로는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생소한 빵.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아픈 아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빵이라면 태정이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아버지의 빵은 두 사람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 그런 거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가 제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그 치아바타를 개발하셨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가 정말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더 꿈 같은 게 바로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들도 저의 그 집안에서 봤던 그 모습 말고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 면도 있었구나. 그냥 정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애가 우리 가족에도 이제 조금씩 싹트고 있다. 소망이 보이죠. 아버지를 돕기 위해 5년 전 태정 씨가 합류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 부자. 그럼에도 변치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름이 무화과다 보니까 통밀 100% 무화과다 보니까 무화과를 아주 그냥 원 없이 넣어주자. 아니 근데 무화과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네네. 가격을 한 몇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가격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많이 팔면 나가요. 많이 팔면. 네. 내 아들이 먹는 것처럼 질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만드는 것이죠.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원칙. 풍성하게 무슨 소홀함이 없이 그냥 듬뿍 넣어드리고 아쉬움 없이 가격과 관계없이 그냥 좋은 거 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동부 씨의 화끈한 인생을 닮은 치아바타. 오늘도 많은 이들이 치아바타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섰는데요. 개점을 기다리는 손님들 사이에 때론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물 조금 뿌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데우면 새로 한 것 같아. 그럼요. 맛있어. 어머니도 완전히 치아바타 팬이고. 아, 치아바타 팬이죠. 두 분은 모르는 사이세요? 자주 손님으로 뵀던 분이죠. 아, 그래요? 원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다 보면은 만나잖아요, 우리가. 자주 줄도 서기도 하고 여기. 왜냐면 여기 워낙에 문을 안 열잖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게 문이 열리고 진열대 위에 빵들도 출동 준비를 마쳤는데요.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찬 매장. 계산하는 동부 씨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돈을 더 필요 없는데.
찌그러졌어요. 네. 따뜻할 때. 이거는 그냥 드려. 네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왜 그냥 주세요? 너무 이게 250도로 뜨겁게 구운 건데 완전히 이렇게 식기 전에 이렇게 되면 떡이 되거든요. 이건 상품성이 없잖아요. 이런 걸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래도 같이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이거 어머니가 잘못 들은 거라고요? 네, 제가 막 들어서 있어서 그랬는데. 빵이 아니라 떡을 사가지고. 어떻게? 아 지금 잘 들을 걸 막. 아니. 저희 빵이 오늘 늦게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잘못된 상품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갑부. 이것도 이거 플레인 하나 빼세요. 이미 찌그러졌잖아요. 이미 이 기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떡이 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하려고 슬라이스를 해도 슬라이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빵이 아니라 빵이 아닌 거죠.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아니죠. 그래도잖아요. 빵 좀 이상하면 돈 안 받고 그래요? 어머니가 봤을 땐 어때요? 응? 어머니가 봤을 땐 빵 어때? 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아, 또 오고 싶지. 미안해서. 이런 그의 마음은 가게를 꾸준히 찾아오는 오랜 단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아니, 이분은 빵집을 통째로 옮겨가려나 봅니다. 아니 무슨 빵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빵을? 아니 멀리서 살아가지고 네. 예, 택배로 주문하면 한 2주는 걸려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매장에 왔을 때 한꺼번에 사가지고. 아니 어디서 오셨길래요? 경기도. 경기도 어디서 오셨어요? 안성. 안성이요? 안성에서 춘천까지 오셨어요? 이젠 또 다른 가족이 된 손님들. 덕분에 지금의 가게를 유지하는 비결이 됐는데요. 이 결과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소중한 저의 자산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은 전체 고객 중에서 기존 고객 비율이라는 게 다시 구매하신 분들이거든요. 40% 초반에서 때로는 40% 후반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거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10% 초반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꾸준히 매월 1, 2%씩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40% 중후반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저는 저런 그 매출에 저는 신경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요거. 우리 고객님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시느냐. 내가 어떻게 신뢰를 드리고 있을까. 요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핵심이죠, 사업에. 재구매 고객 비율이 무려 40%를 넘어섰는데요. 마니아층이 형성되며 SNS상에서도 핫하다는 갑부의 빵. 이를 본 새로운 이들까지 불러 모아 제대로 된 광고 없이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해가 갈수록 매출은 수직 상승. 4년 만에 첫 해 매출의 5배가량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 동부 씨가 아들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서는데요. 다 같이 빵 만드는 시간도 아닌데 웬 반죽인가요? 이게 저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저희 고객님들이 갓난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하셨거든요. 염분을 낮춰 어린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치아바타를 개발 중이랍니다. 이거는 너무 커. 그지? 애들이 먹기엔 너무 크고 이거 이만큼 크죠? 그래도 이게 나을 수도 있죠. 애들도 뜯어 먹으니까 해보는 거죠. 해봐야 또 피드백도 받을 때. 그러면 이거 하고 그렇게 절반 해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뚝뚝 자르는 거 있지. 그거는 좀 작게 한번 해보자고. 베테랑 제빵사 아버지에게 햇병아리 아들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엄지랑 검지로 떼는 거네. 어? 엄지랑 검지로. 그런 거지. 이거를
요 안에 반죽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손저울이라 그래가지고 이 손에서 몇 g인지 감이 온단 말이야 대략. 그러면 그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야. 요만큼 끊을까 요만큼 끊을까 가는 순간에. 끊어낼 때는 엄지랑 검지랑 잡아 끊어낼 때는 그렇지. 오랜 세월 동안 손에 익힌 감으로 반죽을 잘라내는 기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따라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되게 할만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데요.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도 처음 치곤 제법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왜 문제예요, 이게? 아, 자존심 상해. 저염 반죽으로 탄생한 아기빵은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반죽의 모양과 두께를 다양화해 오븐에 구워낸 후 손님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것을 택할 계획입니다. 길쭉한 모양은 아들 태정 씨의 아이디어. 동그란 모양은 동부 씨의 아이디어인데요. 일단 맛을 보는 게 먼저겠죠? 엄청 가벼워. 괜찮아? 진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신제품이 만들어지면 꼭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는 갑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단은 춘천에 있는 애기 엄마들을 한번 보내보려고요. 아무리 뭐 저희가 여기 좋다 그래도 애기 엄마들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니까. 이제 아이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춘천 시내에 아기가 있는 10명의 엄마들에게 보내진 빵. 직접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에라가 좋아하는 빵이 왔네. 와. 평소에도 갑부의 빵을 즐겨 먹었다는 아이들. 맛있겠다. 얘네, 자 여기 있다. 일단 겉보기엔 합격점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맛. 소금기가 적어 심심한 아기빵에 아이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2살배기 막내도 마음에 든 눈치죠? 이렇게 가끔 뭐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좀 보내주고 하세요? 아, 네. 쿠키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되게 맛있고 살짝 더 싱거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애들이 너무 싱거우면 또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간이 돼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손님의 말이면 쓴소리라도 무조건 듣는다는 갑부. 자신이 무조건 옳다 믿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건강한, 왜 내가 이 빵을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이 빵을 만들었는지를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제가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불행 시작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선생님, 자전거 타러 안 가실래요, 자전거? 그냥 여기서 폼블러로 이렇게 등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또 자전거 하면 또 다르다니까요. 하체도 쓰고 저기 오늘 가요. 오늘 이제 곧 장마에 비 온대요. 이제 며칠 못 타요. 저번에 타기로 했잖아요, 저랑. 저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갈아입고 나오세요. 또 오세요. 쟤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여기서 뒹굴뒹굴 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굳이 안 타도 되는데 진짜 가야죠. 기다린다니까. 아들의 성화에 밖으로 나온 동부 씨. 아니 운동을 아예 안 하세요, 그냥? 거의 맨날 한다고 말만 하시고 안 하셔가지고 이거 타면 그래도 좀 전신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가끔 타거든요. 출퇴근할 때 타고. 네. 태정아, 너가 이거 써라. 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한적한 공원. 아들의 뒤를 따라 달리는 길.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니 동구 씨의 기분도 절로 좋아집니다. 2시간 넘는 주행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갖는 아버지와 아들. 혜정 씨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음료수를 말없이 건네는데요. 늘 지켜줘야 했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거 타는데 힘들어요? 더워서 그래. 이제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켜갑니다. 서로의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을 알면서도 서로 이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 단계까지 서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주 편하게 혹시라도 애랑 나랑 이제 떨어져 살더라도 이제는 안심이 돼요. 이제는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애가 뭐 다른 직장으로 간다든지 다른 길로 간다든지 떨어져 산다고 해도 이제는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감격적인 날이네요, 오늘. 삶이 원망스러웠던 날도 있었지만 인생의 혹한기를 잘 넘긴 그가 명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뛰어들었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 진짜 돈을 벌려면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순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으면 롱런할 수 있는 바탕이 다져진다. 아주. 돈을 안 벌수록 이게 내가 50년, 100년 갈 기업의 어떤 그 턱을 닫고 있는 거다. 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지금 당장 현찰은 쥐어지지 않지만 큰 부를 향해서 가는 밑바닥이 지금 다져지고 있다. 한때는 더 빨리, 더 많이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동부 씨. 이젠 더 천천히 가기 위해 고민하는데요. 그 마음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열쇠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가게를 한다 그래서 장사는 잘 안 될 것이다.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인적 드문 섬.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핫플레이스의 정체. 인도네시아까지 소문이 났을 때 500에서 10억. 손님들을 불러 모은다는 새콤달콤 시원한 신의 한 수. 섬마을 작은 카페에서 성공을 찾은 광민 씨와 혜정 씨의 고군분투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